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목요일이죠. 트렌드 코리아 2020 제가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이건 무엇이냐면 트렌드 코리아가 총 10가지 챕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읽다 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그다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제가 2020년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10가지를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정리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진 것도 좋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소비자로서도 도움이 되지만 내가 어떤 생산자의 입장에서도 트렌드 코리아 2020은 한 해 내내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리즈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이야기 나누는지 먼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싱크와이즈라는 도구를 활용하시면요, 이렇게 자료 정리도 잘 되고요. 일단 발표기는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척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로그에 포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과정 중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0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죠. 우리는 마이티 마이스라는 이 10가지 단어 중에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멀티 페르소나, 라스트 빗 이코노미, 페어플레이 쭉 들어갔었는데 저는 순서 상관없이 순서 뒤에서부터 하도록 했었죠. 그래서 업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업글 인간 3가지 패치 기억나시나요? 몸을 업글하고 취미를 업글하고 지식을 업글한다는 업글 인간에 대해서 지난주 이야기 나눴었고요.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편리미엄입니다. 편리미엄.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이다라는 편리미엄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리미엄은 제가 딱 정리해봤더니 아무래도 전략과 등장 배경, 시사점이 필요한 것이고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아마 시간 빈곤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편리미엄. 편리미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철해서 제가 한 주 한 주씩 가져가면서 읽고 있고요. 트렌드 코리아가 2008년 이후에 발표해온 키워드 중에서 구매와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016년도에 발표한 이 가성비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성비 좋아. 그 후에 가심비라는 내용도 나왔죠. 그 다음에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이야기였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가 항공이 열풍이 불고 그 다음에 대용량의 저렴한 커피점이 생겼던 게 이후라고 합니다. 2017년도에는 B급이 많았죠. 그래서 삐에로 쇼핑 지금도 삐에로 그 코엑스에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가면은 안 사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할 정도로 B급 제품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뭐냐면 B급 전략은 가성비 전략이 유효함에도 소비자들은 자신을 중시하는 가치가 납득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프리미엄을 소비하는데 그 중에서도 평범화된 완전 명품이 아니라 평준화된 그런 상품들도 평범한 대중 제품 중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주목해서 B급 프리미엄이라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프리미엄과 가성비는 같은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격이 낮거나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은 가격이 저렴해 또는 성능이 좋아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낮으면 저렴하기 때문일 것이고 그 다음에 성능이 좋으면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둘 다 소비자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똑같지 않나라는 이야기입니다. 2017년에요. 프리미엄화 가 나왔었을 때 소비자들이 왜 프리미엄에 열광을 하는가, 어떤 가치의 사람들이 돈을 내는가라고 살펴봤더니 실용적일 것, 또는 감각적이고 합리적인 디자인일 것, 원재료의 신선함일 것, 차별화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게 단순히 싸다고 해서 막 사는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해서 막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사느냐, 실용적이거나 감각적이고 합리적이거나 또는 신선하거나 차별화된 경험이 있거나인데 이번에는 무엇이 나오냐면요. 시간의 비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이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빠 할 일이 많죠. 그다음에 너무 많은 해야 될 것들이 노출되어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빈곤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프리미엄한 전력으로 편리미엄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요. 자, 책 385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최근 변화 양상을 보면 소비자들은 시간 부족에 허덕이면서도 생활의 효율성에
극도로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유대를 약화되면 삶의 모든, 다시요. 인간관계 유대가 약화되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모두 개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원자화된 사회. 자, 시간 빈곤과 함께 나오는 게 원자화된 사회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이 구조 마음에 들어서 이것도 제가 메모해놨는데요. 인간관계가 약화되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누구한테 맡기거나 이웃한테 붙어있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빈곤 해결하기 위해서 편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격이 높더라도 사람들은 여기에 지갑을 연다. 편리한 것이 즉 프리미엄이다라는 건데요. 현대화 소비자들은 스마트하다. 꼭 해야 할 일 이외에는 자신의 추가적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일을 대신해준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심부름 서비스가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라는 말도 나올 것 같은데요.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깨. 똑똑하지만 게으른 이른바 똑깨 서비스, 똑깨 소비자들이 편리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어떤 전략으로 소비시장을 접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똑깨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편리미엄을 높이는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리미엄을 높이는 전략에는요, 시간, 노력, 성과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편리성이 프리미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귀찮은 일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과거보다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또 돈이 들어가긴 하겠죠. 비용이 지불하더라도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걸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죠. 시간을 사서 편리를 높인다는 것은 더 이상 귀천해진 결과가 아니라 프리미엄 라이프를 선택한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리미엄에는 시간을 줄이거나 노력을 줄이거나 성과를 높이는 이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자, 시간을 줄이는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튜브 보시나요? 유튜브 광고 끝까지 보시나요?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도 유튜브를 건너뛰기가 나 바로 누릅니다. 끝까지 안 보죠. 시간을 줄이는 전략이 건너뛰기, 광고. 근데 더 웃긴 건 뭐죠? 여기서 유튜브 한 발 더 나갔죠. 건너뛰기도 싫어? 광고 보기 싫어? 그럼 유튜브 레드 서비스. 프리미엄으로 돈을 내고 이거를 이용하게끔 하는 거죠. 와, 대단한 사람들이. 그럼 사람들은 광고 보기 싫으니까 이 돈을 낸다는 거죠. 매달 얼마씩. 유튜브 프리미엄 전략도 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는요, 육아는 장비빨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축기도요, 핸즈프리 유축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토 분유 포트도 있고요. 젖병 소독기도 있는데 이게 모두 시간을 단축해 주는 거고요. 엄마들, 육아에서 핵심이 되는 건 바로 부모의 자유시간 확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요즘 되게 스마트 오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가 그 스타벅스 가면 그 뭐지? 갑자기 하나가 나 스타벅스 미리 하는 거, 사이렌 오더 있잖아요. 사이렌 오더 있는데, 그거는 꽤 오래됐지만, 그 후에 지금은 뭐, 어디 편의시설, 맥도날드, 이런 데 가더라도 다 우리가 주문하죠. 스마트 오더. 어, 사이렌 오더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디야, 타멘탐스, 할리스. 근데 이게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저도 젊은 축에 속하잖아요. 저마저도 가끔 이렇게 맨날 사람과 대면으로 주문했던 것들을 기계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뭐 선택하기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커피 하나,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주문도 안 되고 자꾸 뭐가 오류나고 카드도 잘 안 되고 막 이럴 때 있어서 이게 정말 스마트 오더인가 시간 전략이 되는 건가? 이 시간 전략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나의 시간 전략일까? 아니면 업체의 시간 전략일까? 왜냐하면 나는 딱 이것만 주문할 생각을 갔는데 누르니까 내가 사람과 대면해서 주문할 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 느낌이 결국 업체에서 사람을 줄이기 위한 그 사람들의 그 시간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게 좀 의문점이 들긴 들었습니다. 다음, 요즘 또 여행 가다 보면 셀프 체크인이 많이 되어 있죠. 예전에 줄 다 쳤었지만 지금은 셀프 체크인 미리 다 해서 자리까지 지정하고 짐만 맡기면 되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빨라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연관시켜 보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너무 우리 삶에 깊숙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사람이 하나는 없어지는 게 맞구나. 사람이 인력이 기계로 대체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체크인 하시는 분들이 80%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이걸 활용해서 여행을 다니고 있고요. 또 하나요.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읽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편하다. 책을 읽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편하다 해서 오디오북으로 많이 본다고 하는데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걸 압축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양을 100개 중에서 30개만 하는 방법도 있지만 100개를 압축해서 100개를 다 하는 게 바로 오디오북이라고 하면서 멀티태스킹, 걸으면서 듣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와, 이거 보니까 저번에 한번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지만 오디오북이요. 2013년 20억 달러에서 2016년 35억 달러로 20%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혼자 조용히 종이책 읽는 것이 아니라 라디오를 듣듯이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영상 촬영하기 전까지 계속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을 리드북스로 들으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저도 멀티태스킹을 하고 그 시간을 음악도 옛날에 들었지만은 가끔 뭔가 좀 더 자극이 필요할 때는 저 오디오북으로 한 달에 10권 정도는 듣는 것 같아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부분도.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력입니다. 노력은 뭐라고 나오냐면 노력을 줄이는 무힘승차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싱크와이즈를 활용하면요. 하다가 자체로 제가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특히 강의하신 분들께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노력을 줄이는 무힘승차의 힘입니다. 편리미엄을 높이는 두 번째 전략 중에 하나는 노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잘하는 영역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심부름 서비스입니다. 전 심부름 서비스 한 번도 활용해 본 적 없지만 주변에 활용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김집사, 띵동, 브루심리테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대리주부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맘시터 1시간에 8,500원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를 혼자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옛날처럼 뭐 이웃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맘시터라는 것도 1시간에 8,500원 수준이면은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저는 일단은 사용 안 해봤지만 책에 나온 비용으로 마음에 들고요. 와 이거 그러니까 약간 실버타운에만 있을 법한 것들이 이제 생기네요. 아파트 조식 서비스 들어보셨나요? 그렇군요. 이게 뭐냐면 고객의 노력을 덜어주는 신개념 서비스로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도 조식 서비스 몇 분 붙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 거기 밥 주나요? 조식 서비스 있나요? 이거 먼저 물어보신대요. 시대가 이렇게 흘렀군요.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성수동 트리마제, 그 다음에 뭐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아예 하루 종일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키핑, 비즈니스 라운지, 사우나, 완전히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 이 자원 자체, 이, 어, 아파트 단지 자체가 하나의 그냥 문화권이 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거 사람들한테는 그거인 거죠. 그냥 편리미엄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다른 가서 돈 쓸 거 여기에서 해. 조금 돈 더 들지만 이런 개념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와, 완전 호텔 느낌이겠네요.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과를 극대화하는 최대 효과 전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편리미엄 높이는 전략은 시간을 줄이고 노력을 줄이고 이제 성과를 높이는 것인데요. 와, 최대 효과에 뭐가 있냐면 헬스와 뷰티 분야가 특히 격전지가 되고 있다고 해요. 혹시 냉각 사우나 크라이오 테라피라고 들어보셨나요? 냉각이라고 하면 예전에 SF 미리 공상 영화 보면 갑자기 그 사람이 옛날에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나오면서 이런 거라고 전 생각만 했는데 정말 이제 현실로 되고 있네요. 영하 110도에서 130도 이하의 극한 냉각 환경에서 신체가 자가 회복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드라마틱한 컨디션 회복과 칼로리 소모 효과를 이끌어내는 요법이라고 합니다. 와, 근데 이것도 아무나 못하겠죠. 좀 머니가 있으신 분들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리미엄도 아마 좀 그거죠. 결국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역시 돈이 그렇군요. 네. 그리고 쓱 혼자 또
걸 생각했습니다. 스킵 케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스킵 케어는 그 뭐냐면 올인원 서비스. 특히 남자들이 다 바르기 싫으니까 여자들은 이것저것 막 처발처발하는데 남자들 딱 하나만 바르는 것처럼 스킵 케어는요. 피부에 필요한 최소의 화장품만 스킨케어를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너무 많이 바르고 특히 한국인 여자들이 그런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많이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미엄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 저희가 현재 어느 시점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자, 시간 빈곤에 시달리는 경험 중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특히 3, 40대 젊은 부모들, 그 다음에 주부들과 1인 가구의 젊은 소비자들이라고 합니다. 시간 빈곤은 가장 비율이 높은 연령이 30대이고요. 미혼에 비해서 기혼이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특히 2배 이상 시간 빈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신가전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데 혹시 삼신가전 들어보셨어요? 삼신가전? 저 너무 재밌더라고요. 삼신 그만 웃고 삼신가전. 삼신가전이 뭔지 아세요? 식기세척기, 의류 건조기, 로봇 청소기가 삼신가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 개 다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펠리미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2년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게 1년째고 올해는 재테크에 좀 박차를 가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재테크 단순히 돈을 모은다는 개념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그 수입은 통제를 실은 하기 어렵지만 지출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미니멀 라이프라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삶의 돌아보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렇다 보면 저한테는 편리함은 실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면 재테크 측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연휴 내내 뭘 봤냐면요. 엄마 주식 사주세요와 그다음에 존리의 부자 되기 습관. 존리 대표님 책 2권을 보고 유튜브에서 존리 대표님 영상 3개를 보면서 완전 딱 제가 추구하는 방식인데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꼬집어 주셔서 정말 도움이 됐었는데요. 일단 저희는 현재는 현재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미래의 삶 50대, 60대 넘어서 이제 7, 80 지금 많이 살잖아요. 오래 살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그 노후에 어떤 삶을 추구하고 싶은 건가, 어떻게 살고 싶은 건가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나의 소비 습관과 저축 습관과 전략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실천을 하지는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전리 대표의 부자 되기 습관이라는 책과 엄마가 주식 사주시는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은, 당근과 채찍을 한꺼번에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리미엄을 소개할 때는 처음에는 졸리 대표 책을 보기 전이었거든요. 연휴 전에 이 책을 봤었는데 그때는 그렇지. 내 노동력 대비해서 이게 안 해도 되는 거면 난 돈을 쓸 거야. 이것과 지금 조금 달라졌는데 레버리지라는 개념 다른 것 같아요. 레버리지는 내가 못하는 일을 위임해서 나는 정말 어떤 기획하고 어떤 관련 일을 하는데 내가 단순히 이런 뭐 포장하고 아니면 뭐 연락하고 이런 작업들은 누가 위임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부하가 창출할 수 있는 것과 좀 편리미엄과 조금 그 경계선이 애매모호해서 조금 저는 지금 혼란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좀 혼란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재테크 측면, 미니멀 라이프 측면에서 편리미엄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무조건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싼 걸 산 건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은 좋은 걸 사기 때문에 조금 제가 정리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리미엄 등장배가 첫 번째, 빈곤에 시달리는 경험 중시자들에서 삼신가전이라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 스스로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서 이 시간을 다른 데 쓰기 위해서라는 거죠. 나의 만족에 중시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계발위해서 첫 소개시켰던 업글 인간이 되기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편리함을 돈을 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원자화된 사회와 약한 유대 관계의 심화입니다. 말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원자화된 사회는 이제는 옛날처럼 이웃 사촌이라는 것도 없고요.
이제 편리함을 즐긴 3, 40대는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모바일로, 저도 99학번인데요. 그때 처음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뭐 다음 메일 만들고, 뭐 쇼핑하면서 신세계를 경험했었겠던 저희 세대들은요, 이제는 오프라인 교류보다 온라인 교류가 더 익숙하다는 거죠. 옛날엔 여행 갈 때 강아지를 옆집에 맡기는 게 스스럼 없었는데 요즘은 이런 그런 호텔에 맡기죠. 애견 카페에 애견 호텔에 맡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 대신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다 보니까 옆집에 가서 인사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쉽게 관계를 맺고 끊을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한다고 하면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약한 유대 관계의 힘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제 친구의 친구? 이 책에서도 나온 말 같긴 한데요. 약한 유대 관계의 힘이 398쪽에 나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마크 그라노베터가 1973년 발표한 논문 제목이라고 합니다. 약한 유대 관계의 힘입니다. The Strength of Weak Ties고요. 가까운 친구보다는 별로 친하지 않는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가령 직장을 소개받거나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때 가족이나 친한 친구보다는 아주 가끔 연락하는 지인들이 더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똑같은 거죠. 이제는 그냥 부탁하기 애매할 때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을 부탁하는 게 낫다. 약한 유대관계. 아마 친구의 친구라는 것에 대해 본 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강력한 유대관계보다 약한 유대관계가 되면서 이게 원자화된 사회, 완전 초정미, 초개인화가 됐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은퇴는 없다. 과거와 다른 경력 곡선을 이루는 긱 노동자들. 와, 제가 트렌드 코리아 2020 덕분에 완전 상식이 겁나게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편리함에는요, 수요와 공급이란 당연히 그쵸. 지금 트렌드 코리아는 소비 습관, 소비 트렌드이즘 그러려면 소비하려면 생산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가교 노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교 노동? 어, 은퇴는 했지만 가교 노동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고령화로 인해 이제는 은퇴는 일생에서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단일 사건에서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점진적인 변화 과정으로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에 생애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고 노동시장에 완전히 은퇴할 때까지 경험하는 모든 일자리를 가교 노동 또는 가교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인으로 하는 어떤 직장 생활, 공무원이야. 그러면 뭐 60대, 만약 60세에 우리가 은퇴를 했어요. 그럼 60대부터 은퇴 생활을 하고 아무런 일도 안 하면 이제 끝나는 거겠지만 우리가 정말 나 일 아무것도 안 해라고 할 때가 그래도 한 70, 80이라고 볼 거. 그 사이 계속 뭔가 일을 하시겠죠. 그 사이에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가교노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60대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나고 은퇴했지만 이거는 전통적인 생애 주기 국선이고요. 이제는 가교 노동이라고 나오고요. 제가 저번에 어디 모임 갔다가 갭 이어랑 들어봤는데 이때 여기도 나와서 한번 기억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대학생들이 예전에는 바로바로 취업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취업하기 전 1년 정도를 뭐 알바를 해서 그 돈으로 해외여행 가서 눈을 넓힌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대기업에 입사해서 30살까지 열심히 일하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갈고 닦은 다음에 30살에는 1년 동안 쉬면서 여행을 다니거나 자원봉사를 한다. 어, 적당한 시점에서요. 에너지 충전하고 자기 성찰 시간을 마련하는 것을 갭 이어, 1년 정도 하는 것을 갭 이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완전 옛날보다는 고용 노동이 많이 바뀐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실내 편리함의 정착 조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 조금 맞아요. 사회적으로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부름 서비스 또는 에어앤비 어, 오프라인으로만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막상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서로의 정보를 SNS로 알기 때문에 막상 만났을 때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업체 같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이래요라고 딱 오픈해 놨는데 어떤 정말 나쁜 마음 먹는 사람이 그거를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편리함은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는 것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가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서 좀 투명하게 스크린,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면하는 게 아니라 SNS에는 리뷰 평가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게 조작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크린이 좀 투명한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펠리미엄의 시사점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옛날에는요, 브랜드를 많이 중시했죠. 브랜드를 중시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무엇이냐면 시간과 노력을 아껴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자신의 삶을 더욱 편하게 해준다면 렌탈 서비스든 럭셔리 브랜드든 구독 서비스든 소비자들은 그걸 선택한다는 것이죠. 편리자의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편리함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생산자라면 소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불편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지 파악한 다음에 소비자들이 쓰기 싫어하는 시간을 억지로 써야 될 시간이 언제이지? 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비즈니스라는 기회가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 사소한 불편의 중점을 두면은 프리미엄 서비스로 인해서 불경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 이건 생산자의 입장이고요. 소비자에게 편리미엄이 어떤 것일까요? 나의 시간을 줄여주더라도 이것을 내 예산 내에서 좀 스마트하고 지혜롭게 쓰는 것도 소비자의 전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저한테는 되게 좀 혼란스러웠어요. 어, 전략이라는 측면, 저축이라는 측면, 미니멀 라이프 측면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편리미엄이 단순히 나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인가? 애초에 시간을 우리 효과적으로 쓰면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전이나 오늘이나 우리가 많은 뭐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시간이라는 건 똑같은 자원인데 왜 빈곤할까? 왜 빈곤하다고 생각할까? 시간 관리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본질적 또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것 좀 벗어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 빈곤 왜 시달리게 된 걸까라는 질문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도 바쁘다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 바쁘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쁘다는 것을 어떻게 바쁘지 않게 내가 주어진 시간 잘 쓰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조금 재미있었고 저를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챕터였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했던 거는 업글 인간이었고요. 오늘 펄리미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가장 키워드는 아무래도 시간 빈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원자화된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중심으로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58세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고맙습니다. 목요일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